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요때가 제일 바쁜 때여가지고 2015년 대비와 16년 대비가 만나는 한 두 주 정도. 네. 근데 어쨌건 우리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요 강좌에 대한 강좌가 아니라 올 한 해 계획에 대해서 제가 그 프린트 요거 가지고 잠깐만 오리엔테이션 하고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네. 어, 일단, 그러니까 혹시 설명회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되게 많으시네요. 혹시 강의가 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티치스파에? 아,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들으신 분들은 설명회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간 계획에 대한 거를 구체적인 거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건 한 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는 그 뭐죠?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거든요. 1시간 넘게. 그래서 보통 첫 강의 때 오리엔테이션은 한 해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그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한번 그 티치스파 들어가면 아마 바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자 공부를 임용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네, 네. 그러면 그 16년 대비 연간 강의 계획표를 보면서 제가 간략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실 컨펌이 안 됐었어요. 그때 설명회 할 때는 그 전체적인 일정 중에서 좀 이론 강의가 그러니까 컨펌이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다 컨펌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 1년 계획을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1, 2월에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게 핵심 이론반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우리 이제 요 시험은 그러니까 1년 안에 막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되고 인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시험 딱 가면 다 꺼내놓고 오셔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무슨 말이냐면 상반기와 하반기가 이렇게 나뉘잖아요. 상반기는 이제 인풋을 연습하는 시간이고요. 인풋을 하는 시간이고 연습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반기는 아웃풋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상반기가 비면 하반기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넣어야 들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년이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에요. 이거를 준비하기에. 근데 전혀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여러분들이 아마 다 지금 공부 시작하시면 당연히 올해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 이제 그렇게 요렇게 앉아 계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2차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단연간 이렇게 보아온 바로 항상 저는 길게 공부 잡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짧고 굵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근데 1년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교육학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국사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거 패스하셔야 되잖아요. 3급인가요? 4급인가요? 3급? 네, 그거 자격 시험도 그것도 한 달 이상 정도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말 들어보니까 그것만 하나요? 실기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쵸? 그걸 다 한꺼번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요령을 가르쳐 드리진 않지만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냥 정말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막 나올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반복하는 거, 그 시험에 가장 최적화 시켜서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공부를 즐기시면 안 돼요. 공부하다 보면 사실 되게 재밌어진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해 동안 공부가 정말 재미있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알아가는 즐거움이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걸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하신 거는 이렇게 펼쳐놓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4년을 1년에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5, 6년을 압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출발점은 그냥 이제 대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어느 정도 임용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어쨌거나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스쳐갔다. 모든 과목을 화성도 스쳐가고 그러니까 어쨌건 시험 볼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게 그닥 많이 남아있진 않더라고요. 뭐 대학원에서 이제 또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대체로는 이제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는 이제 가질 예정이신 선생님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출발점은 대략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일단 국악 파트가 보통은 단소하고 그 다음에 민요 장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소든 민요 장구든 둘 중에 하나는 1월에 시작을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거가 적어도 4월 정도까지 두 달 정도씩 하셔가지고 끝나면 국악 파트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를 이제 국악을 우리가 이제 국악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국악은 대부분이 이제 국악 전공자가 아니라면 되게 익숙하지가 않고 이게 참 이렇게 익숙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상담지 이제 작성해갖고 저렇게 해서 어디가 제일 약해요, 뭐가 제일 하면 다 국악 쓰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공이 서양 국악이 아니신 경우에는 일단 정관보도 못 읽고 대체로 네, 그러니까 아주 기본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단소를 배우면 정관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정관보 보면서 이제 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구 민요를 하면 노래가 그러니까 장단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장구 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단을 알고 선율 정관보를 보면서 대략 그 선율적인 흐름을 알면 그래도 이제 국악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닌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해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국악은 소리로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론으로는 제가 정리를 이렇게 다 해드리고 하지만 소리로 배우는 게 가장 빠르고 적용이 잘 돼요. 그 시험에서. 그래서 서양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소리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수업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학교에서 하듯이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탁 그거 끝내고 또 하나 막 해갖고 탁 그 과목 끝내고 뭐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1년 안에 일단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을 좀 제시하기는 해요. 이런 것들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악곡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매일매일 악곡을 이제 한 10곡 정도씩 들으면서 외울 수 있는 그냥 약간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매번 시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음악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게 그러면서 소리로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쉬워져요. 근데 막 외우려고만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건 꼭 들으세요 하는 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려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못 들려드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들어가면서 커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악은 반드시 악기와 노래와 장구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민요, 장구도 시험을 보고 단소도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지역이 다 그렇게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서울을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서울 TO가 몇 명이 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지금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두세 지역 정도는 보시면서 실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이거 안 해가 아니라 그냥 어느 지역도 TO가 조금 이제 그래도 상반기에 나긴 하지만 어느 지역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같이 준비를 하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실기도 해야 되고 교육학도 해야 되고 뭐 그 전공 이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사도 해야 되고, 이거를 10개월, 11개월 정도 안에 이제 그거를 막 눌러 담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최대한 빨리 국사는 뭐 상반기, 그러니까 미리 따 놓으신 분들도 꽤 계실 테지만 안 그러신 분들은 뭐 4월 안에 가급적 다 저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복하는 게 아웃풋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뭐냐면 아웃풋이 안 되는 지식은 아직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매주 모의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시험을 봐요. 제 수업에서는 모든 수업이 다 그냥 1시간은 시험 보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50분 정도 시험 보고 55분 정도 보고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가 되겠죠. 이제 제가 수업 잠깐 쉬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웃풋을 안 해보면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매주 시험을 봐요. 그래서 어제는 한번 새벽에 그 모의 테스트 점수 그동안 선생님들이 내셨던 분들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정말 거기 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요번 지금 1차 패스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모의 테스트와 이거의 상관관계를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의 테스트 1월부터 정말 꼬박꼬박 보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 모의 테스트가 성실도예요. 성실도 여러분들의. 그래서 그거를 상반기 내내 점수를 올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한 번씩 적어보면서 제가 등수를 내드려요. 그럼 몇 명 중에 몇 등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직강에서도 매주 시험을 보죠. 그리고 인강에서도 매주 시험을 보는데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양이 장난이 아닐 수밖에 없냐면, 그 앞에 모의 테스트 강의 계획서에 드리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1, 2월에 해야 되는 악곡 테스트 범위와 교육과정 테스트 범위, 이거는 1년 내내 외워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외워져요. 정말 안 외워져요. 제일 이제 나중에 조금 한 몇 주 공부하시다가 이제 뭐 합격하시고 나면 보통 이제 합격자 특강을 하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막 물어보세요. 그 악곡 외우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했냐고. 그러면 보통 2~3시간은 다 했다고 그래요. 1, 2월에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고전이다. 고전을 일주일에 다 외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고전 악곡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대략 기본적으로 한 100곡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에 외워야 될 악곡이 약 100곡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모의 테스트를 그러니까 매일 악곡을 조금 있다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따가 좀 졸릴만 할 때 제가 오늘 고전 모의 테스트가 아니고 매일 악곡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맞추는 거예요. 게임같이. 그렇게 해서 한 30초 정도씩 되는 악곡을 10곡을 들으면 한 5분? 그 정도가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곡들의 제목과 몇 악장과 뭐 이제 어느 시대 악곡, 누가 작곡자 이런 걸 이제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맨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을 하게 되면 70곡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70곡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셔갖고 시험 보는 양은 대략 70곡보다는 좀 많아요. 한 100여 곡 정도를 보세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게 빨리빨리 안 외워져요. 이게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게 그 곡이 그 곡이고 막 이제 다 들어본 곡이고 익숙하게 몇 번 들었으니까 하루에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만 들으시면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곡이 노래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이제 막 어머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뭐 나라란 딴따 모차르트 뭐 몇 번 뭐 해갖고 이제 막 이름을 외워요. 그러니까 되게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앞에 이거 해가지고 베토벤, 운명, 베베베베 또 뭐 아무거나. 그러니까 정말 근데 그게 제가 굉장히 익숙한 곡을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나중에는 정말 이제 수백 곡이 막 같이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곡만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근데 악곡을 안 외우고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거는 정말 총알이 없이 가는 거랑 똑같아요. 악곡은 다 교과서에 있는 악곡은 뭐가 나와도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2007 교과서가 좀 빠져요. 올해. 그래서 상당히 좀 양이 줄 거예요. 근데 일단 1, 2월에는 아직 2007 교과서랑 2009 교과서 막 분류 작업을 다 할 시간이 없어요. 이 2차 준비하신 선생님들, 그러니까 1월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전년도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희 다 이렇게 패스할 때까지.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그 작업을 해서 지금 악곡집이 있어요. 근데 악곡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매일 악곡에 뭐가 올라와 있냐면 악보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보시면서 외워오세요 하는 부분을 그냥 외워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봐요. 아침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이 돼야 돼요. 자동이 돼서 막 써야지. 그거 말고도 뭐뭐 테스트 뭐냐면 교육과정 테스트를 봐요. 그럼 교육과정 요거 나눠드린 거 있죠. 요거. 여기에서 첫 번째는 1, 2, 3번을 봐요.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학교용 목표, 그 다음 목표. 그 다음 주에는 내용의 영역과 기준해서 그 성취 기준들까지 다 외워서 쓰는 걸로 시험을 봐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이 뭐예요? 교수 학습 방법하고 평가죠. 요걸 3주차에 봐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요 프린트 있잖아요. 요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잖아요. 이거를 다 외우면 뭐가 되냐면 이제 3, 4월 논술을 쓰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외우지 않으면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1년 내내 외우세요. 한 번 외우고 나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우세요. 이것도 이제 노래를 가지고 외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노래를 가지고 외우면요. 저 노래 중간 끝쯤까지 가면 그 앞에 노래를 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노래로 너무 긴 노래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이제 외웠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합격수에 막 써주시거든요. 근데 어쨌건 외우긴 다 외워야 돼요. 그냥 블랭크가 시험에 나와요. 올해도 그냥 블랭크에서 문제가 나왔고 제일 중요한 부분, 강조했던 부분이 나와서 뭐 그걸 못 쓰신 분들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그 성취 기준 이것도 학습 목표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가셔서 어떤 학습 목표를 짜고 어떤 방법론을 해서 평가까지 하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과정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으로 다 외우셔야 돼요. 완전히 외워야 되는 게 2009 교육과정의 그 음악 교과이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음악과 생활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한번 그렇게 앞에 워밍업으로 외워봤으니까 뒤에는 조금 많이 한꺼번에 외워요. 고등학교
과정이 일반 과목으로 선택 과정으로 되어 있는 책이 음악과 생활이라는 책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5페이지에 음악과 진로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4페이지 맨 오른쪽에 있는 음악의 이해,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좀 읽어 놔두시면 도움이 돼요. 2007 교육과정과 2009 교육과정이 말하자면 2009 교육과정은 따로 해설서가 없고요. 2007 교육과정은 해설서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그 선택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아는 거는 2007에서 2009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보통은 그 전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체계와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를, 말하자면 고등학교 2007을 했을 때는 뭘 배웠냐면 교과서가 음악의 이해와 음악 실기와 음악과 사회라는 교과서로 배웠어요. 몇 년 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올해까지 또 이게 적용이 됐네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요. 다 2009 교과서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음악과 생활, 그 다음에 음악과 진로예요. 그러니까 음악과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쪽으로 진로를 잡은 학생들에게 이제 좀 더 적절하게 되어 있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음악과 생활이 조금 더 이제 비중이 크고요. 음악과 진로는 나온 교과서도 조금 더 양이 작고 비중이 조금 더 작기는 해요. 근데 둘 다 되게 시험에서는 다 다루어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009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선택과정이라고 해서 심화 과목이 있어요. 8개의 심화 과목.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자, 이런 것도 고등학교에서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인데요. 그러니까 선택 교육과정에서 예전에는 전문교과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지금은 심화 과목이라는 요 이름으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분류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가 아니고 제가 발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요 6페이지 있잖아요. 요 6페이지는 2달 동안 외우시면 돼요. 2달 동안 요 6페이지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블랭크 다 맞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항상 갖고 다니면서 오며 가며 계속 외우세요. 근데 얘를 사실 이해하고 외우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사실 교육과정을 제일 먼저 수업을 해드릴까도 생각하지만, 교육과정을 다 이해하려면 교과 교육론을 다 이해해야 돼요. 교과 교육론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1, 2월에. 그냥 교과 교육론에서 뭐 하는지 제가 마인드맵으로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 마인드맵을 가지고 교육론을 쫙 해드리고, 그 교육론에서 교과 교육론과 교과 내용학이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지금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서양음악 파트가 있고요. 국악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론 파트가 있어요. 교과 교육론이죠. 요거를 우리가 교과 내용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교과 교육론이라고 하는데, 대략 시험에서는 퍼센트가 그냥 한 3분의 1 정도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논술 중심으로 문제가 항상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논술 문항으로 나와요. 그래서 논술 문항 2문항 나오는 거 아시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논술 2문항 몇 점? 20점. 그 다음에
서술, 그 다음에 기입, 기입형은 열문항 몇 점? 20점. 그러면 서술 문항이 5점짜리가 몇 문항? 그러니까 자, 문항수죠 여기. 그러니까 5점짜리가 8문항. 5, 8, 40이잖아요. 그래서 40점. 그러면 요 8문항이 4문항은 1교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4문항은 2교시에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서술 논술이 60점이에요. 여기서 잘 못 받으면 고득점 못 받으세요.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맞는 문제예요. 여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기입형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작년 제가 문제풀이나 뭐 모의고사 할 때 기입형 되게 어렵게 냈었어요. 그 전년도가 그래도 조금 더 까다롭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015년 대비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들 만점을 맞으셨어요. 여기서 아니면 뭐 하나 정도 틀리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대략 이제 여기서 변별도가 그닥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마다 다르긴 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여기서 결정이 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반기 강의가 이제 제가 그 연간 계획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반기 강의는 주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 2월 강의는 이거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거를 한 번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한번 쭉 보는 게 1, 2월 핵심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초수 선생님들 대략 보면 한 5, 60% 정도는 소화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100% 소화했다?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그냥 거의 진짜. 그러니까 전격종지에 웬만한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있어요. 이제 근데 그거에서 좀 보충해야 될 교재가 교과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 많은 내용을 전격종지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반은 따로 해요. 교과서 분석반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게 교과서니까 그 아이에 가르쳐야 될 그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교과서 분석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서양음악 심화, 국악 심화, 교육론 심화, 요게 이제 각각의 논술과 서술을 위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술과 논술을 쓰는 걸 계속 연습하고 첨삭을 해드리는 클래스예요. 자, 그래서 연간 계획표 잠깐만 볼게요. 네, 이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요. 7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아웃풋을 위한 클래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는 반이에요. 그럼 이제 상반기가 이제 강의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핵심 이론반에서는 요 세 가지 전체를 다뤄요. 요 전체를. 이게 핵심 이론이죠. 그 다음에 국악 심화 같은 경우는 여기 국악 파트, 지금 여기 이게 국악이고 요게 교육론이고 요게 서양음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국악 심화는 여기에서 제가 서양음악 국악으로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좌절을 하세요. 첫 주부터. 그래서 서양음악사로 먼저 시작을 하고 서양음악사를 한번 해야 악곡을 외울 수가 있어요. 뭘 알아야 그걸 흐름을 알면서 외울 거 아니겠어요? 곡을? 그래서 오늘은 서양음악사를 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 국악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국악 심화가 이게 1월 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심화는 기본을 한 다음에 심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국악 파트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로 이어지게, 그러면 이제 심화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반복이 되겠죠. 한번 핵심 이론 할 때 그때 모의 테스트를 매주 보거든요. 근데 그때를 놓치거나 이 복습을 놓쳐버리면 여기 와서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매주 공부할 분량을 딱 정해드리거든요. 여기까지만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이제 여기를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그 시험 보는 것만 다 외워라. 그러니까 외우고 까먹고를 몇 번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웬만큼 자동화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 과정을 1, 2월부터 계속 반복을 하시면 이제 개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가게 되면 한 대여섯 번은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7, 8월쯤 가게 되면. 지금 1, 2월 거가 국악 심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음악 통론인데요. 이거는 박정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고요. 몇 주 강의인가요? 이게 4주인가요? 예, 4주죠. 그러니까 이 강의는 저기 뭐죠? 3, 4월에 화성법을 시작을 하는데 화성법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는 어떤 더 프리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성법을 처음에 기본반으로 시작을 해도 일단 음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기초적인 이론을 다 알고 있다고 시작하고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몇 년 해보시니까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응용반주를 또 하는데 응용반주도 너무 기초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테스트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마 수업 끝나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 정도는 테스트가 될지 아니면 수업 설명이 될지 아무튼 제가 선생님이 원하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으면 화성부터 들으면 되고 이게 요것도 조금 더 부족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따라갈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서양음악 파트에서의 어떤 통론, 서양음악 이거 뭐죠? 통론을 4개월 동안 아주 그러니까 네, 그냥 서양음악 통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통론을 위한 클래스가 따로 없어요. 그 뭐죠? 그러니까 1, 2월에 하는 거 말고 난 7, 8월 가면 이제 문제풀이 때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더 설명해 드리는 강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해설반은 이거는 그냥 무료로 오픈이 된 강의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올해도 논술문항은 전전년도 그 뭐죠? 기출문항이랑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물론 접근은 다르지만 써야 될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를 플라톤과 한슬릭을 들어서 쓰라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 거죠. 한 2, 3년 전에 기출문제가 뭘로 나왔냐면 음악에 대한 외재적 목표를 한 철학자들을 쭉 쓰고 시대별로 그 다음에 음악의 내재적 목표를 중심으로 피력한 음악의 교육의 목표를 피력한 사람을 또 쭉 쓰고 그러니까 거꾸로 나왔어요 문제가. 근데 이번에는 학자가 나오고 그거에서 이제 이게 음악 교육에서 뭐를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떤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대조해서 써라. 결국에는 기출문제가 돌고 돈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출문제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 시작할 때도 기출문제로 시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 정리할 때도 기출문제로 정리. 그래서 기출문제로 시작하고 중간에 계속 강조했던 거 기출문제 계속 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업 때마다 문제풀이반 때 다시 한번 또 기출문제를 또 열어드려요. 그러니까 3번을 보게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1, 2월에 한 번,
근데 1, 2월에 기출문제 2차 해설 강의를 열어드려도 이제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들어도 잘 몰라요. 그 교육론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들어도 이게 한 반 정도밖에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냥 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알아야 어떤 식으로 논술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논술 문항에 대해서 3,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죠. 근데 3, 4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알아요. 교육과정도 외웠죠. 1, 2월에 한 번 외우고 3, 4월에 또 한 번 외우거든요. 그거 외워서 교육론 배운 거에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논술을 계속 써요. 엄청나게 써요. 그러고 나면 그때 이제 다시 기출문제 해설 강의도 같이 열어드려요. 2차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 들릴 거예요.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해설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는 문제가 어떤 게 있나,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번 들으면 훨씬 더 잘 들어오니까. 그리고 공부해야 된 방향을 잡아줘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이 전 영역을 다 하는데요. 지금 얘하고 제가 짝을 이뤘잖아요. 짝을 이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출 먼저 보시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서양음악사를 공부를 했죠. 그러고 나면 복습을 하세요. 책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도 다 이렇게 섹션별로 묶여 있어요. 지금 서양음악 하면 서양음악별로 묶여 있고, 국악 하면 통론, 악곡 뭐 이런 식으로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묶여 있는 것들을 찾아서 들으세요. 근데 듣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다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서 기출문제 집이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 집에도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분류는 다 평가 영역 분류표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서양음악 파트를 먼저 푸세요. 이거 시간 걸려요. 꽤 걸려요. 이거 다 하시면 정말 1, 2월을 정말 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설을 듣고, 그럼 이제 2강의를 들은 게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듣고 계시지만, 이거가 워낙 중요해서 이거를 그냥 따로 들으세요 하면은 선생님들이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안 듣고 조금 이따 나중에 그러다 못 들으세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그냥 아예 핵심 이론반 할 때는 같이 열어드려요. 그러면 그 섹션별로 정리를 할 때 꼭 기출문제를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풀 시간이 정 없다 그러면 문제를 쓱 구경을 한 다음에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셔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 풀어볼 시간이 만약에 없으면.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는 뭘 잡아주냐면 길을 잡아줘요. 어느 쪽으로 가라, 어디까지 가라, 이건 다 기출문제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 지금 이건 전체를 한 번 보는 거고, 요것도 또 한 번 보는 거죠. 그리고 국악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그러니까 1, 2월에 보통 지금 전체 2번 하고 국악은 3번을 보게 되죠. 그리고 3, 4월에는 뭘 하냐면 교육론 심화반을 해요. 교육론 심화. 자, 요거를 금요일에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요일은 저 수업은 금요일 아니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강의를 2강좌 정도를 해야 돼서 제가 하는 강의가 2강좌 정도 될 거예요. 상반기에는. 그리고 하반기에는 하나만 해요. 문제풀이,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한 주 분량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섹션별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근데 앞에서 공부했던 거 더하기 이제 그 문제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아웃풋만 연습하시면 돼요. 이제 인풋 과정이 아니고 지금은 인풋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논술 첨삭을 하죠. 그리고 요때 다시 뭘 하냐면 서양음악 파트 지금 여기 국악 파트를 요 1, 2월에 했잖아요. 3, 4월에는 여기 서양음악 파트를 교과서로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화성이
대부분은 안 되시죠. 그러니까 그 작곡 전공 아니신 경우라면 대부분 화성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출발점 파악을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문제를 계속 이제 좀 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기초부터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통론적인 지식이 없으면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어느 정도 화성은 난 좀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안 하고 중급부터 그러니까 고급을 하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초급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야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출발점이. 그래서 여기서 화성, 그리고 모든 게 다 8주는 아니에요. 제가 최대한 콤팩트하게 하려고 6주나 7주로 7월부터는, 아니 7월이 아니라 3월부터는,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8주 안 해도 사실 못 끝내서 보강하기도 하거든요. 핵심으로는 양이 전체를 다루는 강의는 이거 8주를 하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는 거는 어떻게든 한 주라도 줄여서 그 복습할 주 시간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요. 화성도 아마 6주일 거예요. 그럼 서양막 파트죠. 이렇게 여기가 3월, 3, 4월. 근데 교과서를 여기서 서양막을 정리를 하면 다시 5, 6월에는 뭘 정리를 해야 돼요? 국악을 또 교과서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 6월에는 지금 심화한 게 여기에서 국악 심화했죠? 심화 논술. 그 다음에 교육론 논술했죠? 그럼 이제 서양막 파트가 비죠? 서양막사. 거기가 여기에요. 여기서 서양음악 논술을 위한, 논술과 서술을 위한 요거 들배로 해요. 들배, 그러니까 지금 혹시 서양음악 공부하실 거면 들배로 한 이유는 그냥 양이 제일 작아서 예요. 그 그라우트로 할 수도 있고 두길로 할 수도 있고 들배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는 홍세현 선생님 책 가지고도 많이 문제를 냈거든요. 홍세현 선생님 책도 사실은 컴팩트 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두 권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냥 수업용으로 제일 적당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고 대학교에서 많이 보셨던 책이 들배인 것 같아서 그걸로 하는데, 할 때 뭐 그라우트, 두길 뭐 이런 거에 나와 있는 분석 악보들 다 봐요. 그러니까 따로 그 책들 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 그 책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책에 있는 자료들은 다 그 수업에서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 책 저 책을 막 더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용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하세요. 너무 공부 좋아가지고 특히 서현 박사는 이제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막 그라우트 막 파요. 근데 판다고 아웃풋이 되진 않아요. 아웃풋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할 만한 교재를 정해서 여러 번 보는 게 깊이 파는 것보다, 임용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임용 시험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컨셉을 잡고 교재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다시 뭘 하냐면 국악은 교과서를 여기서 이때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화성 이게 1, 여기가 화성 2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 게 대위법인데, 작년까지는 제가 그냥 너무 시간이 안 나가지고 대위를 따로 강의를 안 하고 그냥 인강으로 그 전에 이제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그냥 들으시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첨삭해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땐 이거 첨삭하고 있고, 이땐 이거 첨삭하고 있고, 요땐 요거 첨삭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고 이제 화성은 박정원 선생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는 선생님들이 자꾸 대위에 대한 요구를 되게 많이 하셔서 새로운 선생님을 컨택을 했어요. 아예 그 중세 르네상스 전공하신 그 선생님으로 해서 아마 그분이 기보법이나 이제 그 다성음악의 발전이나 이런 과정에 대한 거 한번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3월이나 4월쯤에. 그래서 네, 그때 선생님이랑 한번 인사를 하시고, 요때는 그래서 이제 첨삭을 다 해드리고 수업 끝나면 스터디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한 달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절대 한 달 이상 넘어갈 게 아니에요. 대위는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보통은 한 문제 나오고 약간 음악 이론 파트, 그러니까 화성이나 대위 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가 좀 실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위가 단독 영역으로 한 문제씩은 거의 항상 나왔었거든요. 16세기가 나오거나 18세기가 나오거나. 자, 그래서 올해는 뭐 후가 문제가 삼성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은 화성적인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완전 대위 분석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건 화성 여기서 이제 그걸 비고 갈 수는 없어서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에 대위 파트를 여기다가 하고, 그러면 요거 그다음에 여기 화성 대위. 자, 요렇게 하면 보세요. 국악 하나, 둘, 셋, 네 번. 그쵸?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거의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다른 텍스트로 보는 게 네 번. 그다음에 서양음악 파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요. 서양음악 파트 자체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론이 하나, 둘, 셋이에요. 근데 교육론은 여기까지 하면 충분해요. 더 할 게 없어요. 교육론은 여기까지를 하시면 4월이 끝나고 나면 교육론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론 기본 텍스트라고 할 만한 총론하고 음악교육의 기초 그 책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마인드맵으로 싹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 전체적인 그림을 잡고 논술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이때 이제 2차 기출 문제도 같이 여러분들이 열어드리면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인풋을 위한 강좌예요. 그래서 그냥 초수 선생님들은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중에서 전공별로 이런 건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빼놓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상반기고요. 하반기는 문제풀이는 12주 정도 해요. 근데 항상 보충을 해서 13주를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건 12주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항상 마음을 그렇게 먹고 이렇게 각 파트를 이거 4주, 요거 4주, 뭐 요거 요거 두 개 합치면 거의 4주씩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씩 해서 문제로 정리를 하고, 모의고사는 이거는 섹션별이 아니라 그냥 다 합쳐서 그냥 실제 시험처럼 8번 시험을 봐요. 그러고 나면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무리 조금 봐도 교육론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5번에서 6번 또는 그 이상 반복을 하고 가세요. 근데 이거를 매 강좌마다 다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수업을 들으신다고 하면 그냥 그 처음 1시간은 무조건 다 시험이에요. 그 해야 될 분량은 그 전주 진도 분량만큼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성실하게 따라오시면, 근데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도대로 매주 밀리지 않고 모의 테스트를 항상 보고, 그 다음에 매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다 그냥 쪼개서 다 시험으로 다 매주 그러니까 나눠서 보거든요. 상반기에는 계속 악곡 테스트를 돌리고요. 교육 과정을 계속 돌려요. 그러면 이제 계속 쪽지 시험 안에 이제 제가 맨날 진도표를 드려요. 어디 시험 보겠다 하면서 강의 계획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럼 이제 그걸 외워오시면 돼요. 그럼 그거 외우는 거는 일종의 이제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진도는 진도 이해해서 그거 외운 거 복습하는 거 시험 보고. 그렇게 하면 헤매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요. 그 점수가 말해줘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도 절대로 시험 안 보시면 안 돼요. 모의 테스트 꼭 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특히 이제 제가 직강보다도 인강 선생님들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인강 선생님들 중에 상반기 내내 모의 테스트를 보신 분들은 정말 7, 80%가 다 지금 이름이 있더라고요. 1차 그거 지금 명단 이렇게 쭉 같이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지금 그 스케줄링 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계속 이름을 보니까 이제 이름들이 웬만큼 다 외워져요. 인강 선생님들, 직강 선생님들 다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성실하게 내신 분들은 정말 점수 잘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개, 하반기에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하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교육학도 해야 되고 실기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전공 이론만 얘기한 거예요. 이론만 얘기한 게 이만큼인데 여기다가 각각 막 이제 실기들을 막 껴넣으셔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드라마틱한 1년이 되실 거예요.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1년이 되실 텐데 이렇게 정말 인텐시브하게 꽉꽉 채워가지고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계속 어렵다 하세요. 1, 2월엔 다 죽겠다고 하시고 뭐가 이렇게 많아요. 맨날 그러고 정말 꾸역꾸역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이 분량이 결코 작지 않아요. 심지어 재수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이 분량을 따라가는 게 다 맞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공부를 조금 했다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1, 2월을 이걸 콤팩트하게 다 따라오시면 그러면 이제 시험 싹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적인 부분이. 근데 초수 선생님들은 정리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훑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좀 다시 이제 출발부터 쫙 이렇게 깔끔하게 다지고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서 전체가 보이고 그림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그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앞곡은 여전히 다 외우고 있지 않고 교육과정은 그래도 조금 이제 아직 까먹기 전이죠. 그 남아있는 상태.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심플하게 모의 테스트를 밀리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준비해서 시험 본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요 공부를 6번 이상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잡고 가세요. 매번 밀리지 않겠다. 그리고 한 번 밀리면 두 번째 주 되면 정말 이게 세 번째 주 되면 정말 회복 불가능할 만큼 그냥 국악이 끝나버려요. 3주가 지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1년에 하거나 또는 2년에 한 서양음악사를 4학기 정도 보통 하잖아요. 그거를 사실 오늘 하루에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전체가 뭐가 있다는 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책을 한번 보면서 기출문제가 뭐가 있는 거를 다시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마음 무겁게 갖지 말고 그 대신 왜 이 내용들을 외워야 되는지를 좀 알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격종지가 제가 최대한 정말 콤팩트하게 만든 책이에요. 이거를 수험서인데 막 늘려놓으면 물론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있지만 수험서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초수분들이 막 서브노트 막 얘기하시는데 초수분들은 그런 거 하실 시간 없어요. 그냥 단권화를 교재로 하세요. 그 책에다가.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 책으로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서양음악 심화할 때 좀 붙일 게 있으면 거기에서 한 내용들 포스트잇으로 갖다 좀 붙이고요. 교과서 하다 보면 또 붙일 게 좀 있어요. 그럼 갖다가 조금씩 붙여요. 그렇게 해서 그냥 딱 전격종지만 갖고 시험장 가도 돼요. 그러니까 단권화는 교재에다 하고 자료 정리에다가 시간 많이 쓰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넣는 데다 시간을 쓰세요.
외워서 꺼내놓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막 정리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된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재수 정도부터는 해도 괜찮다고 해요. 하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초수분들은 그거 하고 있으면 분명히 구멍이 날걸요. 다 따라올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의 테스트까지 다 볼 만큼 암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서브노트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하세요. 근데 모의 테스트가 막 밀리고 막 이제 그러면 독자 노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는 테스트대로 가는데 테스트는 막 무너져요.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됐는데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더 만들고 하세요. 그리고 암기 노트 같은 거 있죠.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그런 것들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 아주 간단한 것들 진짜 안 외워지는 거 있어요. 많아요. 특히 교과서방 가면은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운지 같은 거 있죠. 오카리나 있죠. 뭐 단소 있죠. 소금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악기들이. 그런 거 운지 같은 것들 잘 안 외워지거든요. 기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악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국악 같은 경우는 이게 생소해요. 그래서 또 빨리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간보하고 그러니까 실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조금 나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 1년 과정에서 외워야 될 것들을 미루시면 뒤에 가면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지만 똑같아요. 계속 할 거는 밀려 있고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모의 테스트를 여기서는 안 낼게요. 1, 2월에 여기까지 외우려면 너무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요거는 꼭 하세요. 그런 식으로 약간 추려드려요. 그 지금 교재를 전체를 통으로 다 하기에는 조금 많아요. 근데 끝까지 가셔서 전체로 보면 다 하셔야 돼요. 전체로 갔을 때는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이제 교재를 지금 최대한 컴팩트하게 해놓은 그 책은 가급적이면 다 외우겠다. 그리고 만약에 스터디를 하시겠다. 그럼 그냥 교재 스터디를 권해요. 전격 중지 스터디. 그럼 이제 교재에서 블랭크 해가지고 내는 문제 아니면 그냥 타이틀만 뽑아놓고 그 아래 해설로 서술형 같이 문제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예 교재 구조 자체가 평가 영역 분류표랑 똑같아요. 영역 분류표라는 거는 시험에서 뭘 내겠다고 해서 쫙 내준 표가 있어요. 그 표가 기출문제집 안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임용에 그냥 최적화했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하시겠다. 제가 오늘 스터디 짜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스터디도 1시간 이상은 절대로 권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약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저랑 만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한 것들은 정말 그냥 조금만 공부하신 분이 옆에서 이렇게만 알려줘도 다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처음 임용 공부하시게 되면. 그래서 상반기에는 스터디를 짜드려요. 권해요. 그냥 수업 때 모의 테스트 스터디도 좋고요. 그럼 시험은 다 봤잖아요. 보통 스터디 하면은 서로 문제 내주고 시험 보고 틀린 거 서로 체크해서 어떤 거가 왜 틀렸는지 설명하고 끝나잖아요. 그 과정을 수업 안에 다 담았단 말이에요. 모의 테스트는 봤죠 이미. 그럼 이제 시험 본 건 한 거예요. 그러고 답안지도 드리거든요. 그러면 답안지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서로 쉐어하고 끝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로 점수 이렇게 해서 약간 자극되게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점수 석차는 항상 리플로 해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그날 딱 끝나고 나면 점수를 다다다닥 다 다세요. 비밀 댓글로. 그러면 그걸 다 통계를 내서 다시 비밀 댓글로 평균은 몇 점, 석차 몇 등 이렇게 달아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점 맞았다는 거 써놓고 그 다음에 몇 등 했다는 거 써놓고 통지표를 쫙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그러면
그 뭐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수행평가표예요. 그 2달 동안에 내가 상대적으로 같이 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선의의 경쟁은 약간 제가 부추기지만 뭐 다 같이 붙자는 분위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스터디 팀에서 이번에 인강 스터디 하셨던 선생님들, 그러니까 인강도 스터디가 있어요. 하반기에만. 상반기에는 직강이 주로 스터디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인강이 이제 문제풀이가 올라가고 나면 질문이 막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스스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강, 직강 다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질문 다 받아서 제가 다 처리해드리고 가요. 문제풀이반이랑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주 따로 시간을 정해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조, 같은 조가 다 붙었다고 하시는 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어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인강이건 직강이건 그냥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초수 선생님들이시라면 정말 직강을 더 권하긴 해요. 그러나 멀리서는 오지 마시라고 해요. 웬만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만 오시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나마도 오시지 마시라고 하고 저는 수업 실현도 사실은 오시지 말라고 하고 제가 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가요. 원래 거기까지 간 적은 없는데 올해는 대구, 뭐 부산 그쪽 경남, 경북 이쪽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합격하신 분들이. 근데 다 올라오신대요. 그러면 그 시간과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일단 시간이. 왜냐하면 한 자라도 더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아예 하나 저기 빌려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쭉 하고 그러고 오니까 그러니까 인강과 직강을 최대한 차이를 없게는 하려고 해요. 근데 직강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냥 1년 정도 꼬박꼬박 그 성실하게 그 매주 와서 시험 보는 인강은 정말 인강 매주 그렇게 모의 테스트 보고 점수 올리신 분들은 독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직강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다 안 되니까 잘. 그래서 직강으로 오셔서 내가 그냥 그 정해진 시간에 가 있기만 하면 일단 시험은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인강에서 그렇게 정말 한 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모의 테스트 내신 분들은 정말 네 그냥 직강보다 훨씬 덜하지 않더라고요. 그 결과가. 그래서 네 일단 제가 강조하는 거는 반복과 그 다음에 복습 그 다음에 테스트. 그러니까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그거예요. 결국엔 거의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복습해야 시험 보죠. 그죠? 그러면 자꾸 복습하다 보면 몇 번 반복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하반기에 되면 이제 인출이 좀 돼요. 그러니까 그 되게 답답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1, 2월 수업은 조금 절제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깊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딱 그 선까지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2월에 알아야 할 정도의 수준까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더 저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수준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에 맞춰서 그다음에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완전히 정리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것들 다 다시 보일걸요? 이런 게 있었네. 이게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마인드맵하고 그 메일 악곡은 제가 점심시간 끝나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져 버렸네요. 거의 네. 근데 연간 그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길어졌는데 혹시 그리고 상담 계획이 있어요. 보통 1, 2월에 그때 1월에 뭐죠? 지금 준비하신 선생님들 그거 끝나는 시점 있죠.
그때에서부터 2월까지 그때가 저는 그나마 시간이 좀 있을 때예요. 딴 때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막 강의가 2개씩 계속 돌아가고 막 이러면 2월부터 돌아가긴 하는군요. 뭐 그래도 근데 상담이 필요한 시점은 공부 시작하는 시점과 그 다음에 문풀 들어가기 전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상담지 작성 다 하셨잖아요. 요거를 해서 언제 그 희망하는 날짜가 혹시 있나요? 제가 거기 그 칸을 만들었나요? 그거는 없군요. 그러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에다가 쓰세요. 이거는 제가 언제부터 해드릴 수 있냐면 다음 주 말고 다음 주는 어쩌면 약간 더 빨리 끝낼 아니 빨리까지는 아니고 정시에 끝내죠. 보통 정시에 잘 못 끝내요. 그래서 시간은 5시로 되어 있지만 6시라고 생각하고 약속 잡으세요. 혹시 약속 잡으실 때는 그러니까 기차를 뭐 예약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네, 다음 주에는 정시에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는 그날까지도 수업 실현을 받으려야만 이게 다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한 5일 정도 그 실기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뭐 그냥 네, 한 12시간씩은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 끝나고 그러니까 3주차가 되겠네요. 3주차부터 상담 진행을 할 건데요. 네, 그 적어주시면 3주차, 뭐 4주차, 5주차, 뭐 대략 원하시는 시간을 적어주시면 아니면 그냥 2월까지 만나면 돼요. 뭐 내지는 그냥 설명해 주신 걸로 대략 다 하고 그냥 그대로 하다가 혹시 저기 하면 나중에 신청할게요 하셔도 돼요. 그래서 꼭 다 만나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만나서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직강으로 1, 2월 정도에는 그래도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때 한번 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네, 지나가면서 약간 더 도와드릴 분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잡아서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10분 정도만 쉬고 오늘 서양음악사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